안녕들 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국어였고, 말 잘 못하는 게 정말, 말 잘하는 게 그렇게 부러웠는데, 그 퀴즈 질문을 던지고 자꾸 카메라 앞에서 보니까 이 제 유연한 모습을 다 없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선 4050에게서 희망을 듣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오종남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서 40, 50대 중년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의 설계를 돕기 위해서 앞선 4050에게서 희망을 듣다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강연을 해주실 연사분은 모든 사람이 희망하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분입니다. 어떤 분은 4050에게서 희망을 듣다라는 프로그램에 엄청난 성공 신화를 소개함으로써 시청자들의 기를 죽이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크고 작은 성공에는 공식과 같은 비결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비결의 일단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4050 세대라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의 강연을 들으시면 각자가 나름대로의 도전 정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 그만하고 오늘 행복을 주도하는 삶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실 꿈, 희망, 미래재단의 김윤종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윤종입니다. 제가 원래 많은 강연을 다니다 보니까 진짜 저는 옛날엔 국어를 정말 못했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국어였고 말 잘 못하는 게 정말 말 잘하는 게 그렇게 부러웠는데 요새는 제가 어디 가서도 그럽니다. 제 강의 한 1시간 반, 2시간씩 하는데 제일 재밌어더래요. 예. 성공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사의 공통점은 아마 가난일 거예요. 그렇죠? 예, 저도 부모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누님 셋, 부모님, 저 여섯이서 세금정이라는 그때는 그냥 지금은 구기동이라고 그렇지만 빌라로 덮여 있지만 과수원에 큰 개울이 흐르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단칸방에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를 지냈습니다. 참 하면서 뭐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많았겠죠, 그죠? 예,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근데 저는 그것이 오늘 저를 있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어머님 너무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고생하니까 나는 청소년 시기에도 어떡하지? 나는 빨리 사회에 나가서 돈 벌자. 돈도 큰 벌도 큰 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그런 목적의식이 항상 뇌리에 박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자유분방해서 그런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학창시절에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부 못하고 어떻게 청년 시절을 갖다가 많이 낭비하고 방황하고 그러고서 이제 제가 대학을 수학대 때 전자학을 나왔지만 사실은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뒷문으로.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강의실에 거의 안 들어갔는데도 그냥 학점을 받았어요. 요새는 뭐 그러고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저 오래는데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에 연구가 있어서 제가 미국을 이민 갈 수 있었어요. 그때 내가 벌써 27인데 가가지고 이제 손 벌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가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알아서
내 삶을 갖다가 개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형 소개로 큰 창고, 이거 봐도 뭐 몇십 배 큰 창고에 큰 트럭에서 자동차 부품을 갖다 날라오면은 그걸 갖다 끄집어내서 벽에다 쌓는 일, 그걸 이제 스타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하루 8시간씩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어요. 시간 한 3,000원씩. 근데 처음에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렇게 땀을 흘려서 하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아, 나도 여기서 살 수 있겠다. 근데 이제 평생 노동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 아, 내가 공부해서 나는 엔지니어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꿈꾼 아메리칸 드림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8시간씩 노동을 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목욕하고 강의실 이렇게 앉으면은 하루 종일 서서 일했으니까 다리에 피가 내리는 그런 그 고통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강의실에 앉으면 교수님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강의실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남이. 내가 왜 옛날에 이렇게 공부를 안 했는지. 그죠? 이것만이 내가 평생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데. 근데 참 희한하죠? 그렇게 절실한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 8시간씩 노동하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누가 학비를 대줬더라면 1년 반을 끌릴 수 있는 그런 대학원 공부를 갖다가 3년이 걸렸는데 정말 3년 동안 시간이 멈춘 듯이 정말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러는데도 그 시간이 결국 지나가서 마침내 제가 꿈꿨던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습니다. 시간당 3,000원 받다 이제 13,000원을 받고서 큰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한 500명이서 거긴 개발 엔지니어만 500명이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기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한 군데서 전시를 갖다가 모니터하고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전자 통신 시스템을 만드는데.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배웠다 해도 직장에 가면 새로 배워야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제 요만한 일을 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500명이 만드는데 요만한 거 주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적어도 그럴 줄 알았어요. 야, 너 잘 왔어. 이거 중요한 일이야. 조그만 일이라도. 왜 중요한 일인지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 설명해 줄 줄 알았어요. 야, 그래 이거 빨리 끝내줘. 이거 끝나면 또 이 일이 기다리고 있어. 그랬다면 제가 오늘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정말로 큰 좌절이 왔어요. 이건 아닌데. 내가 엔지니어가 됐는데. 그때 내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게 뭐겠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자존감이구나. 그죠? 나의 존재 가치를, 그죠? 남의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리고 또 저는 배움의 열정이 많았어요. 한국 사람 욕심 많잖아요. 네. 저는 남들이 하나를 배울 때 2개, 3개, 8시간이라면 12시간, 16시간에서도 빨리빨리 더 많이 배워서 빨리 승진하고 돈도 벌고. 근데 거기서 배움의 열정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했죠. 네. 아침에 직장 출근하기가 싫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의욕이 안 살고. 이걸 어떻게 쓰면 좋나. 그러다가 그때 물어볼 때도 없었습니다. 단지 내가 조그만 회사 가면은 배울 게 많겠다. 조그만 회사 가면, 조그만 회사 가서 많이 배우는 가운데 인정도 받지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뒤져가지고 제가 조그만 회사를 갔습니다. 그게 이제 저로서는 오늘 있게 된 인생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왜 조그만 회사 가가지고 그게 터닝 포인트였냐면요. 거기는 한 30명이, 전 직원이 30명이에요.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구리선을 써서 통신 제품, 이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냈는데 광섬유를 써서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그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거길 가게 된 거죠. 거기 갔는데 요만한 부속품이 아니라 요만한 완제품을, 통신 완제품을 만들려는 거예요. 안 해봤는데 겁이 벌컥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닥치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물어가며 배워가며 했죠. 근데 참 조그만 조직에 가니까 좋은 게 이 제가 제품을 만들면 그게 개발돼야 되잖아요. 그 개발돼서 나가는데 큰 조직 가면은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서 이 제품이 생산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산 과정이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제품을 만들었더니 저한테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왜냐하면은 제품을 구매하는 그러한 고객 입장에서는 제품의 사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그 조그만 회사에서 제가 만든 제품에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나면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큰 세상을 보게 된 거죠. 예? 영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죠? 또 제품이 설치돼가지고 고장나면 누가 갑니까? 제가 가는 거예요. 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만하게 내 존재 가치도 못 느끼다가 거기 가니까 그 안에서 일인 면역을 하니까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제가 없으면은 회사가 잘 안 돌아가게끔 없어서는 안 되는 그걸 영어로 하면은 indispensable 한 이런 person이 된 거예요. 호기심이 뭐죠? 항상 궁금한 겁니다. 저한테 이 제품을 만들라고 했으면 그것만 만들면 될 텐데 시키지도 않은 왜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경쟁 회사들이 뭐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 스펙을 놓고서 그냥 들여다봤죠. 그냥 궁금해서. 그러면서 한 2년을 일하면서 제가 이제 보는 그 시야도 좀 넓어지고 제가 아는 제품의 깊이 넓어지면서 앞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면은 그게 뭐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창업을 위한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아니면 궁금해서 그냥 어떤 제품을 만들면 그것이 나을 것인가 궁금해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맞아.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들면은 이 경쟁 회사들보다 차별화된 제품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제 이렇게 되게 저는 이게 강하게 충격으로 콱 다가왔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필이 꽂혔어요. 필이. 근데 저는 또 이 나쁜 습관이 있어요. 한번 필이 팍 꽂히면은 꼭 저질러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필이 꽂혀가지고 이 조그만 경쟁에서 좀 난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 30명이라는 조직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안에 개발, 생산, 영업, AS 다 보이는 거예요. 회사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게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 거야. 근데 일단 그렇게 그 생각이 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부터는 매일 머릿속에는 하고 싶다는 생각.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무모했어요. 1억 원을 모아가지고 차고에 들어서 시제품을 만들면 돈이 모이겠지. 그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창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기업의 기자도 그냥 거기서 일하면서 본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일단 시작하고 나서 했으니까 나는 오직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는 일념. 또 제가 창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 제 부하들이 직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책임감이 엄청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가면서 저는 항상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가면서 고객에 가서 당신 필요한 게 뭡니까? 얘기해요. 그럼 가서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고. 그죠? 직원들에게 물어가면서.
그러면서 나는 오직 실패할 때는 각오 하나 가지고 달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정말 그때 그 당시에 보기 드문 첫 번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 매출이 지금으로 한 5, 600억 이익도 많이 났어요. 예. 부가 제품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다가오는데 이걸 하면서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쫓아가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회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참 회사 너무 잘 키웠어. 예, 너무 수고했는데 이제 그만하고 나한테 이 회사 팔어. 그러더라고요. 진짜 힘들다고 느껴졌을 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못 이기는 척하고 팔은 거예요. 예, 그때 한 540억에 팔았고. 그러니까 제 주머니에 100억이 들어왔는데 저는 내가 이 회사를 유종의 미를 그죠? 직장인 우리 주주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전부 주주였습니다. 거긴 스탁 옵션을 준다 그래가지고 지분을 다 나눠주거든요. 유종을 믿어가지고 진짜 박수를 받으면서 한 게 너무 좋았어요. 제 주머니에 100억 들어왔는데 기쁨이 잠시더라고. 평생 내가 가지고 못했던 그런 큰 돈을 가졌는데도 앞으로 난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그게 고민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 100억 가지고 제가 해변가에 누워가지고 골프나 치고 그러기에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일하면서 너무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벌면 재투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재투자도 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태풍이나 몰아칠 때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 곡간에다가 곡식을 잔뜩 싸놔야 될 거 아니에요. 싸놨어요. 참 그런 그것이 그런 걸 이제 그 하인사이드라고 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너무 후회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러다임 컴퓨터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시대가 왔는데 그걸 전부 묶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묶는 거를 어느 누구보다 더 빨리 묶을 수 있는 그런 제품 해야 되겠다. 이번엔 기업인으로 변신했어요. 제가 제가 보기 드문 성공했더니 투자를 새로운 회사를 갖다 하려고 그러니까 막 돈이 한 50억이 순식간에 모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엄청난 과감한 투자를 했어요. 베팅을 한 거죠. 이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정의 엔지니어만 한 30명을 막아주고 제품을 냈는데 이게 또 대박을 친 거예요. 대박을. 그래서 2년 반 만에 나스닥을 나가고, 그죠? 그 회사를 한 3억 5천만 불에 매출해. 제가 그 회사를 팔 때, 99년 팔 때 한 1200명의 미국 사람 직원을 가지고 60개 지사. 그죠? 참 엄청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처음 투자자에게 했던 사람이 2,500배 그런 이익을 내주고 두 번째 회사를 2조 원에 팔았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에 성공했잖아요. 또 한 번 하지 그래. 정말 15년 동안 제 삶이 없었습니다. 예. 저는 15년 동안 60분기 동안 전 60번의 전쟁을 치렀다고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몇 번 전쟁 치렀죠? 그 정도는 우리 방통대 다 하셔야죠. 23번, 저 60번의 전쟁. 예. 정말 총칼만 들지 않은 그런 싸움을 달고 오니까 쉬고 싶었어요. 예. 비즈니스. 돈도 좀 있었잖아요. 그죠? 벌었죠. 좋은 차, 좋은 집, 그렇죠? 저는 어릴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못 사니까. 집에 가야 정규다는 단칸방이니까 학교 끝나면은 그때 학원이 없을 때니까 친구 집 가서 같이 묻어와가지고 놀고 밥 좀 얻어 먹고 그럼 나도 좀 불러서 하고 싶잖아요. 그런 걸 못하는 것이 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도 멋진 집에 진짜 그 후에는 뭐 1등 같은 여행도 다니고 뭐 골프장도 그냥 다양을 했는데 참 보면은 문득 그럼 내가 옛날에 정말 그렇게 열정을 쏟고 예?
매일매일 그냥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좀 그려지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매일매일 내가 열정을 쏟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파티하고 나면 쫙 빕니다. 그렇죠? 예. 내 시간이. 그리고 또 내가 이만큼 경험을 쌓았는데 이 경험을 나누어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줄을 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안 받아도 얼마든지 해줄 텐데.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 공허감이 쌓이는 거 있죠, 공허감이.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약간 얘기가 약간 옆으로 빗나가긴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그래서 많은 그 없는 환경에서도 참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 보면은 그냥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어쨌든 한 번에는 아버지가 추운 겨울인데 코트를 벗어놓고 들어오셨어요. 알고 왔더니 길거리에는 노숙자한테 입혀주고 들어온 거야. 예,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었는지 저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하면서도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많이 썼어요. 좀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회사를 갖다 정리하고 이왕이면 좀 본격적으로 이 사회사업, 자선사업을 하자. 이왕 모국에서 돈을 쓰자. 그래가지고 2000년대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재단도 가보고 양로원, 고아원. 야, 근데 고아원 옛날 보면 깡통 들고 여기 누빈 옷 있잖아요. 야, 애들이 유치원 온 것 같아. 희어멀건 데서 이쁘게 입고 거기서 깍두기에다가 흰밥에다가 깍두기에다 오징어 볶음 너무 맛있는데 그것도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돈을 쓸 것인가. 그러다가 맞아. 저희 누님이 셋 있었는데 큰 누님은 대학교 다니다가 중퇴해버렸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서 다른 두 누님은 대학교 문턱도 못 갔어요. 그래서 맞아. 청소년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 죄가 잘못이 아닌데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를 가고 싶은 애들 너무 그때 문턱이 높았습니다. 그때는 거의 무슨 장학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 애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대학교 들어가게, 너 대학 들어가 내가 책임질게. 그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책임지는. 그래서 이제 2001년도에 우리 꿈희양미래 재단을 여기다 세우고, 그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기회에 제가 연변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갔다 보니까 거기 조선족이 그렇게 많은데, 와, 거기는 우리나라 말하고 우리 학교 다니고 똑같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거기는 한 가족이, 예전엔 다 소장농입니다. 1년 동안 일해도 1년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되는데, 대학교를 가려면 100만 원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대학 갈 꿈을 못 꾸는 애들, 우리 여기도 시작하자. 해가지고 2002년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한 장학생 한 650명? 일씩 주는 것만 아니라 정말 우리 캠프도 열어주고 관리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저는 늘 제가 재단을 세워놨잖아요. 98년대 스티브 킴 재단이라고 미국에다가 이제 제가 버는 돈을 이만큼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돈을 제가 준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재단을 세우는 건 왜 그러냐면 얘네들의 성취감을 빼앗는 거다. 그렇죠. 성취감이 행복인데 성취감을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주더라도 요만큼 줘요. 그리고 거기 자란 애들이 욕심이 없습니다. 부모님, 야, 이거 왜 나 더 안 주세요? 이런 애가 절대 없어요. 자기 삶에 충실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해가지고 하는. 그래서 저도 애들 요만큼 주고 띄워놨잖아요. 이건 내 돈이 아니야. 일단 띄워놓으면은. 그죠? 그건 세금도 안 내요. 그럼 그건 어떻게 열심히 써야죠. 이왕이면 살아있을 때 써야죠. 그래서 저는 항상 내 이 돈을 어떻게 귀하게 쓸 곳이 있나 이 관심을 가질 때 제가 어떻게 북한에 사업하시는 분들 연계돼가지고 이제 황해도도 가보고
거기 가서 뭐 농장에 또 도와주고 빵 공장도 하고 뭐고. 여기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06년인가 5년인가 제가 그 낮은 선봉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 끝이에요. 중국과 러시아 국경이 닿는 아주 끝인데 거기는 자유무역과라고 그래가지고 난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예, 전 평양도 가보고 다른 데 가봤지만 중국을 통해서 차로에서 국경을 넘는 순간에 길거리에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는 차가 안 다녀요. 왜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이렇게 짐을 메고 행군을 합니까? 저거 어디가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텃밭에 나는 감자 고구마 아우지탕에 탄을 캐가지고 이틀을 걸어가면은 나진에 장이 열립니다. 그러지만 자기가 필요한 거를 바꿔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와, 어떻게 삶이 이럴 수가 있어. 삶이.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저는 항상 고민하죠. 여기서 내가 가장 크게 이 사람들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맞아. 여기다 우리 버스를 집어넣자.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북한 당국하고 한 6개월 협상을 해가지고 버스를 그때 8대 집어넣고 버스만 지금 돌아갑니까? 기름, 그 다음에 부품 해가지고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정거장을 재우놨더니 그게 장터로 변하고 그래서 지금 한 10대가 아직도 뭐 계속 돌아간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1년에 한 1억 정도는 보내줘야지만 이제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제 이러한 대중교통이 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돈 벌고 돈 많고 성공하면 다 행복할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행복하기가 더 힘듭니다. 차라리 돈을 벌어서 갖기 위해서 나는 10억의 돈을 어떻게든지 모을 거야. 아파트, 큰 아파트, 그죠?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진 다 가졌을 때, 다시 사업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많은 여기 있는 재벌이나 기업하는 분들이 평생 일자리를 놓지 못해. 왜냐하면 그거 외에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행복을 찾아서, 한국에 가면은 내가 열정을 좀 쏟을 일이 있겠구나. 얼마나 한국이 다이내믹하게 많이 변했습니까?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30년의 삶을 갖다가 그걸 랩업 하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참 와가지고 정말 신났죠. 막 여기 보면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 일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야. 예. 참 다양한 분을 만났으니까 제가 참 행복했겠죠. 와서 보니까 진짜 한국 분들 서로 만나면은 우리는 서로 만나서 서로 알라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그런 영화를 보면 파티나 어떻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서로 담수하기 바쁘지 밥 먹기 바쁜. 여기 오면은 말을 안 붙이는 겁니다. 예. 제가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안양에서 골프 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와인 문화가 그러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골프 치기로 와인 하는데 한 10명이 있는데 저한테 거기 좀 오라는 거예요. 거기 뭐 여자 국회의원도 있고 CEO도 있고 대학원장도 있고 뭐 저는 갔을 때 제 시간을 때우기 위해 간 게 아니라 사람을 사귀고 싶어서 만나고 그렇죠? 사귐을 가지려고 왔는데 골프 하루 종일 치면서 다 5시간 치지 않습니까? 말을 안 붙이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 왜 왔냐? 한 분들 오고서 한 명도 없어. 나도 내 얘기가 왜 왔으면 옛날 얘기 좀 쫙 보따리 좀 타고 싶은데. 그럼 저는 말을 걸죠. 회사 잘 되세요? 네. 끝이야. 예. 그러면 회사 이렇게 하는데 이러합니다. 얘기를 끌어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망했어요. 이건 아닌데. 예? 주로 제 3자 얘기, 뭐 정치 얘기, 남이 무슨 관심인 상관없어요. 상대편에서 절대 물어보지라고 자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다음 남자들은 뭐 해요, 결국은? 막 남의 얘기하다 지치면 남자를 군대 얘기하고, 그죠? 와이당하고, 이건 아니다. 예. 그래서 참 여기 와서 사람들 많아서 정말 나는 여기서 다양한 만남 속에서
내가 사실 새로운 열정을 찾고 막 기쁨을 찾을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니구나. 그런데 제가 한 3년 전 좀 더 됐네요. 어떤 교수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정말 힘든데 롤모델 하면은 뭐 전부 빌 게이츠, 뭐 스티브 잡스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분이 보기에는 이제 제가 그치로 젊은이들이 롤모델 될 수 있겠다. 책을 쓰라. 난 참 글 잘 못 쓰는데.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썼습니다. 이제 그 외에 그냥 강연 오랜 데가 많은 거예요. 제 한을 풀었죠. 누구나 다 자기 옛날 그 석세스 스토리 하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자랑하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저한테 1시간 반, 2시간씩 그것도 돈 주고 와가지고 떠들려니까 얼마나 삶이 신납니까? 아주 제안을 갖다가 그냥 확 풀어버렸어. 근데 하다 보니까 주로 성인 강의, CEO, 무슨 기업 뭐 해가지고 뭐 이러지만 성인들은 변하지가 않아. 암만 제가 무슨 이런 일을 하고 서로 나눔을 한다고 저도 어떻게 가르쳐서 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아니다. 내가 돈 벌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학교에, 지방 학교에 대학, 고등학교 같은데 강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고민되잖아요. 난 말로 듣기엔 지방 애들 정말 힘들다 그러는데 얘네들 어떤 희망을 주나. 늘 고민하면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제 스토리를 얘기했죠. 어느 순간부터 내가 평생 노동할 수 없으면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살았어.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신하고 고민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사는데 살고 보니까 그 공부 그렇게 중요치 않아. 그죠? 우리 2만 가지 직종이 있는데 그렇게 기재 경쟁하고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무원 된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죠? 경찰이 된다고 행복할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행복하려고 태어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용기 주면서 할 수 있다. 하는 제가 많은 용기를 주는데 참 다행인 것은 청소년들이 저 좋아해요. 한 2시간 동안 같이 하는데 애들이 그냥 박수 치고 어떤 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에게 꿈과 희망 주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참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주는 성공의 7 키워즈라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또 하나의 핵심이 또 소통 능력입니다. 소통 능력.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사건이 있었어요. 엔지니어가 됐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나와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나만 빼놓고 자기끼리 점심 먹으러 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왕따. 사회 가서 왕따를 단 거예요. 전 영어 수학 좋아했어요. 잘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가서 다가가서 우리 친구 좀 하자. 그런 걸 안 해봤어요. 그죠? 다가와 주기만 바랐지. 그 친구 좀 어떻게 가서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분들 만나면 질문들 안 해요. 같이 있으면 미치겠어. 질문을 안 하니까. 쌍방향이게 대화가 되는데 질문하면 사람들은 끌어주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로 됩니까? 또 필요한 게 뭐죠?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거야. 야, 너 어느 나라에 왔어? 난 한국이라는 나라가 왔는데 한국이 어떤 나라에 대해서 멋지게 스토리텔링하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뭐든지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 재밌잖아요. 배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그걸 너무 잘하는 거야. 질문 잘합니다. 열린 질문 잘해요. 주고받고 하고 대화. 왜냐면 어려서부터 늘 과제물 가지고 포스트 만들어서 발표하고 늘 여기서부터 파티 문화가 속에 살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말 잘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나이 40이 돼서 CEO가 돼가지고 미국 첫 번 주주총회를 했는데 그냥 물론 영어로 해서 준비를 가지고 나갔는데 딱 40명만 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다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얼마나 내가 그때 수치스럽겠어요. 그 내 모습이. 진짜 그걸 극복하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소년들에게 내가 가장 귀하게 해줄 수 있는,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그죠?
자신감, 그죠? 자존감, 뭐 여러 가지 목표의식 뭐 주지만은 그중에 또 하나 큰 핵이 소통 능력이거든.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제가 어떤 계기로 저는 공돌이 아닙니까? 공돌이, 그죠? 공돌이 하다가 창업을 했고, 근데 진짜 또 새로운 무모한 도전, 교육사업에 들어간 거예요. 예. 이거는 교육이 뭐냐 하면은 학교에서 우리 애들 정말 무기력합니다. 성취욕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예. 얘네들 좀 어떻게 좀 깨주세요. 그럼 학교에서 30명을 한 반으로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한 반 해주세요. 뭐 어떤 데는 10반 해달라고 합니다. 한 반에 좀 우리가 강사 코치들이 한 서너 명이 내려가요. 3박 4일 동안 짐을 싸가지고 스타렉스를 타고 10개 밤은 몇이죠? 한 30명이 내려갑니다. 30명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는 지식을 이런 교육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나와서 안 해봤던 자기소개도 하고 뇌 그림도 그려서 같이 공유합니다. 처음에 정말 누구나 다 말 잘하고 싶은 욕구는 있잖아요. 그죠? 무대 공포증 없으면 욕구가 있잖아요. 힘들면서 점점 나오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죠? 그럼 성취 경험도 나누면서 자기 자신감도 회복하고 자기의 고통 하나하나 얼마나 삶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걸 의자 놓고 셀프 토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면서 애들이 전부 흐느껴 울고 통곡을 합니다. 그럼 애들이 가서 감싸주고 자기 비전을 그려서 나누고 3일 되잖아요. 수요식 때 되면 막 끌어안고 울고 정말 새로 태어나는 정말 우리 삶에서 제일 애들에게 청소년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깨달음이거든요. 동기유발. 그죠? 주도적으로 내가 살아야지. 부모님이 그냥 학교 보내주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하루 종일 그 담장 안에 갇혀가지고 이런 거 하게 되면 그 학교에 폭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왕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전국적으로 이것도 알리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2010년에 700명, 작년에 5,000명, 금년에 한 10,000명을 10,000명이면 300개 클래스를 여는 거니까 그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우리는 강사를 뽑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방통대에서도 나는 정말 강사로서의 근데 좀 강사가 우리는 좀 젊어야 돼요. 20대 초반에서부터 30대 중반 정도.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하고 대하니까 눈에 눈높이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젊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죠? 저 엄청 노력합니다. 청소년만 이런 거 안 입고 와요. 청바지 입고 와요. 눈높이 맞추려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진짜 나는 강사로서 내 열정이 강사가 되는 게다. 청소년을 위한 그런 열정을 쏟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 꾸향이라고 보면 정말 우리가 강사들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제 삶을 보면 말이죠. 한마디 요약해서 저는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유독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저는 행복하지 못하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 삶을 보면은 끊임없이 보다 나은 삶, 그저 노동하다가 엔지니어, 대기업 갔는데 남들은 돈 주면서 같은 돈 주면서 일을 조금 시키면 좋아하는데 전 그게 싫었어요. 못 견디겨가지고 조그만 회사 가가지고 조그만 데서 남들도 못하는 또 무모한 도전을 하고 정말 처음에는 헝그리 좀 더 남들같이 살고 싶은 돈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행복을 위해서 아직도 도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갈증이 유난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배움이 열정이 그죠? 정체된 삶보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두기 위해서 아마 이런 배움이 열정인다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열심히 배우세요. 배우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아시죠?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이다. 예. 야, 내가 여기 누굴 위해서 온 것 같아?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이 삶이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물론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나눔 좋죠. 그죠? 나눠야죠. 그냥 궁극적으로. 나눔에서 제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나눔이 행복이다. 나눔이 행복이다. 근데 행복이 꼭 돈 많이 가지고 나누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같이 만나서 질문 많이 던져줘도 그리고 경청해줘도 그것도 나눔입니다. 그렇죠? 웃어줘도 미소해줘도 조금만 배려해줘도 그것도 나눔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배웠으면 난 이왕이면은 배움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남에게 이롭게 하는 돕는 그런 배움이 됐으면 하는 또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배움의 의미, 더 큰 행복을 찾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꼭 45분 같아서 야, 참 이거 엄청나게 잘했습니까 제가? 네. 그럼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싶은데 도전하기에는 좀 엄두가 안 나서 고민하는 우리 4050 세대에게 아마 우리 김윤종 이사장님의 특강은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윤종 이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리를 옮겨서 이제까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본인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여쭤보기도 하고 또 방청석에서 질문도 받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이쪽으로 옮기시죠.